지난 작년에는 요 강의를 이제 해서 대단히 큰 호응이 있었고, 오늘도 다른 분을 모시고 한번 떠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과학섬유식품노조 부경지부의 김영미 조직국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우리 일반 노동계들이 비정규직 투쟁의 전봉에서 투쟁에 굉장히 열심히 또 모범적으로 하시는데 박수 친 데도 굉장히 인색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첫 강의를 맡은 화섬식품노조 부산 경남지부 조직국장 김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널찍널찍 편하게 앉아 계시네요. 저한테 이 타임에 이 강의를 맡긴 이유는 아마 식사하시고 이제 노곤한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다음 오후 강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호기를 좀 풀어넣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맡긴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동기들이 괜찮으시다고 하면 거리가 꽤 되니까요. 저는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지 괜찮을까요? 예. 벗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우와. 작년에 혹시 최돈 씨가 와서 이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돈 씨 강의를 들으셨던 분, 미리 사전 점검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절대 제가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사람이 비교가 불러오는 불행에는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돈 씨는 매우 전문가시고 저는 노동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투쟁하는 사람인데 이 노래를 함께하는 노동운동사는 오늘 제 머리 털라고 처음 해보는 거 아니라 지금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1시간 반 동안 함께 여행을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을 함께 떠난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18번 혹시 내가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는 18번 한 번씩 쭉쭉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 못 간 지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제 요즘은 장윤정 씨가 부르는 목포행 완행열차라는 노래를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중에 강의 중간에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소개를 잠깐 드릴 일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노래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잘 부르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에게 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저에게 노래는 때로는 이제 위안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혹은 사랑이 되기도 하고 혹은 열정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동지들에게는 이 노동자로서 투쟁하는 삶 속에 노래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인데요. 한번 쭉 마음을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고 한번 쳐다보시죠. 이건 틀림없는 그림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고 한번 쳐다보시는데요. 자, 매우 빠르게 나뭇잎이 움직인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안 움직인다. 내리시고 적당히 움직인다. 예, 내리시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은 뭔가 지금 제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그림입니다. 그림 정지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심리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스트레스 지수를 테스트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높거나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거나 이럴 때 이 그림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요. 또 마음의 평화와 평안이 함께 있으면서 이 그림을 보면 그대로 그냥 그림 형태로 정지된 형태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동안 처음에는 빨리 움직였지만 강의가 끝나고 나면 평안하게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해봤고요. 자, 오늘 노래로 살펴보는 노동운동사는 크게 3가지 흐름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역사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시대 흐름을 좀 먼저 쭉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저 시대 흐름 속에 있었던 노동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운동과 함께 있었던 노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또 함께 불러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작죠?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스크린이 커서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교육은 1894년부터 시작해서 한 2010년 이후까지 이제 쭉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1910년 한일 강제 합병, 그리고 1945년 해방, 그리고 1950년 남북 전쟁, 한국 전쟁, 그리고 1960년, 70년대를 쭉 통틀어서 나타나고 있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 그리고 1980년 5월 민중항쟁으로 시작되었던 민주화의 봄부터 1987년 6, 7, 8월 노동자 대투쟁에 이어서 1995년 민주노총이 창립되고 1997년, 96년 말 97년도에 있었던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2000년대를 넘어서서 2010년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까지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못 알아듣는 말은 없지? 네, 좋습니다. 시기별 노동운동 약설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좀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것 중에 저거 처음 보는 단어인데 이렇게 하는 게 있으신가요?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제가 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기별 노동운동 약선이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너무나 이게 한 100년 이상의 노동운동사를 1시간 반 안에, 그것도 노래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사건 중심으로 갈 건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라는 단어가 붙은 걸 오늘 제가 한 3개 정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이 바로 성진부두 노동조합이었고 1894년이었습니다. 그 1900년도에서 1930년대까지는 일제강점기 전반 시대이지만 개항과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임금 노동자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오늘 강의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노동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산 총파업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0년부터 1945년까지는 어쨌든 이제 그 일본의 전쟁이 노골화되고 병참 기지화가 되면서 노동운동이 이때 활기를 띄었던 노동운동이 침체기를 겪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서 50년대까지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사실은 노동조합 조직으로 보면 전평이라는 조직과 대한노총이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어쨌든 노동운동의 제1전성기를 맞이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지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 1960년대부터 1979년까지는 마찬가지로 산업화, 군사독재, 그리고 베트남 파병 이런 것들을 하면서 노동운동의,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운동의 역사로 보면 노동운동의 암흑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또 1980년으로 넘어오면 이제 1980년도, 1995년도까지는 민주화의 봄, 그리고 이제 군사독재 정권이 문민정권으로 출범하면서 노동운동사에서도 전노협이라는 단체가 결성이 되면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벌어지면서 제2의 이제 노동운동의 전성기가 바로 1987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동운동의 전성기를 사실 총화했던 것이 바로 1995년 11월 며칠? 11월 13일 전국 민주노동자합 총연맹이라는 노동자합 총연맹 단체가 출범을 하게 되죠. 산별노조 건설,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단일한 노동자합 대회인 민주노총이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1997년 IMF가 우리를 덮으면서 사실은 저때 비정규약법 그리고 정리해고가 법제화되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신자유주의가 우리 삶으로 폭 들어오면서 노동운동이 제2의 침체기를 갖게 되고요. 이게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비정규직 투쟁이 200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민주노총이 드디어 이제 제1노총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노동운동이 점차 회복되는 이런 노동운동 역사를 동지들께 개괄적으로 소개를 드렸고, 이 흐름대로 제가 시기에 맞는 우리와 함께 했던 노래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런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들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3가지 교육을 들으셔야 돼서 졸음이 오시면 편안한 자세로 주무시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정도 교육이 끝나고 나면 키워드는 동지들께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네, 1800.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이 성진부두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항이 막 되면서 개항이 막 항구를 중심으로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었는데 사실은 이때 성진부두 노동조합은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있지만 사실 노동조합의 성격보다는 취업을 주선하고 회비를 받는 인력 수급과 관리 조직 성격이 강했습니다. 조합원도 몇 명? 몇 명? 네, 47명이라는. 네, 그래서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저희가 노동운동사를 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항과 함께 노동자 형성이 본격화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도량꾼, 지게꾼, 화물운송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중심돼서 본격적으로 노동자라는 계급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특히 1910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일 강제 병합이 되면서 저런 것들을 이제 수송을 하기 위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필요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노동자 계급이 형성이 됩니다. 저때 이제 임금 노동자가 한 1만여 명 정도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1920년대로 넘어오면 사실은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노동자가 늘어나서 100만 명 정도로 노동자가 늘어납니다. 이때 최초로 전국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은 성진부두 노동조합. 이때 최초로 전국적인 노동조직이 결성됩니다.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이 몇 명 정도 되죠? 100만 조금 넘죠?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5천만이 넘죠? 근데 이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쯤 됐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작았겠죠? 근데 100만으로 늘어난 노동자에서 최초의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이 결성이 되는데 저때 노동조합을 이렇게 두리두리에 묶이는 노동자들이 10만에 가까웠던 거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어디로 묶였다? 노동조합으로 묶였던 거죠. 그래서 1924년 조선노농총동맹이라는 전국적인 조직이 결성되었다가 27년에는 조선노동총동맹이라는 최초의 전국적인 조직이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20년대를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에 있어서 1전성기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1920년대부터 1929년까지 엄청난 노동자 파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수탈이 심해지고 임금 노동자가 형성되었지만 권리를 제대로 쟁취할 만한 사회에서 토대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였다? 우리 실력 주제 이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노동자 파업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시기였다. 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었습니다. 총파업. 우리 총파업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이때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섰던 투쟁인데요. 사실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라이징 선이라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문평석유회사라는 원산에 석유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국인이 주인이었고 관리자들이 전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일제시대 때 무역했던 사람들, 그 당시도 뭐 일제시대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다 관리직을 맡고 있었는데 일본 관리직이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계속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폭행이라는 사건으로 도화선이 되어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분노한 노동자들이 이제 책임자 처벌해라 지금 요구를 하며 감독은 파면 그리고 최저임금제 실시하라 그리고 해고수당제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게 되죠. 이때 지금의 민주노총과 같은 상급단체인 원산노련이라는 상급단체가 있었습니다. 사업장 간에서 사장이 그래 너네들 약속할게 이거 해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자 문평석유회사 라이징선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상급단체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 연대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고 그것이 사실은 투쟁이 확대가 되어서 원산 전체 지역으로 파급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때 지금 3,000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이 일어섰는데요. 이 당시에 원산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한 1만 명 정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산 전체 인구의 약 몇 분의 몇이? 3분의 1이 이 지역 총파업에 참여했던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창원 지역의 인구가 한 108만 정도 되는데요. 여기 3분의 1이 총파업에 나섰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서는 되게 이 원산 총파업 투쟁을 단결과 연대 투쟁을 첫 시작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랬기 때문에 일제히 탄압이 너무너무 극심했어요. 너무너무 극심해가지고 군인들이 원산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거 있죠. 민주노조가 막 잘 나가면 회사에서 하는 게 있죠. 어용노조를 함남노동이라는 어용노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원산노련과 함남노련을 갈등시키고 이 둘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우발적으로 원산노련의 간부들이 함남노동회의 간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즉각 일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도부를 다 잡아들이고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게 되자 지도부가 무너지면서 이 원산노련의 총파업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이 원산노련을 격려하지 않고서는 취업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자유 취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노동자를 격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취업할 수 있다는 그 당시에 상공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원산노련은 결국 1929년 4월 21일 날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산 총파업이 1929년 말이잖아요. 노동운동이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30년대, 40년대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이 원산노련의 총파업이 이렇게 결말을 맺으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전반적으로 쭉 암흑기로 들어가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돼서 이게 이제 조정래 씨가 쓴 아리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아리랑이라는 소설에 보면 원산 총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대화들이 나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헛고상 안 되게 끝까지 버티고 나갔어야지. 우리가 없는 돈에 동전금 걷어보낸 것도 그런 뜻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오전씩 금주를 약속하고 오전씩 투쟁기금을 다 모았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외놈들이 하도 탄압을 하니까 그렇기도 할 것이야. 그것을 못 막아내면 사방천지에서 들고 일어날 판이었음께. 그러니까 어쨌든 원산 총파업은 역사적으로 우리 노동운동사에서 노동자의 계급적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던 굉장히 의미 있는 투쟁이었습니다. 그 투쟁이 좀 승리적으로 잘 종합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최초의 고공농성입니다. 이게 들어보셨죠? 강주룡이라는 여성 노동자가 최초로 임금 감하, 임금 저하를 막아내기 위해서 고공농성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여공이 올라갔던 장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밀대입니다. 을밀대. 들어보셨죠? 평양에. 새벽 1931년 5월 새벽에 한 여인이 을밀대 지상 16m 을밀대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자 사랑하는 평양 인민 여러분, 내래 평원 고무공장 여직공 강주룡입니다 하고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공장이 화랑을 겪다가 일제가 이제 1920년대 30년대 말부터 병창기지화를 계속 해나가니까 고무공장이 쇠락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회사가 자그마치 몇 프로를 17%라는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여공들이 파업에 당하게 됩니다. 이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응이 없자 강주룡이라는 여성 노동자가 을밀대 위에 올라가게 되죠.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앞에서 보면 우리나라 16m면 한 5층 높이라고 하거든요. 아파트 5층 높이라고 하는데 이 바로 뒤가 이제 어떤 거냐면 바로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절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 한 몸뚱이 죽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대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명예스럽다는 것이 내가 배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라고 이 강주룡 여성 노동자가 얘기해줬죠. 이 어쨌든 강주룡 여성 노동자의 고공농성 이후에 평원 고무공장은 임금 삭감을 철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고공농성으로 여러분을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 시대가 일제 이제 그 병창기지
병상기지 화되기 전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우리 민족이 굉장히 서름과 한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노동운동사로 보면 이런 흐름이 있었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동운동가 이런 거는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시킬 노래는 우리 구남도에도 삽입돼서 잘 알려져 있는 희망가라는 노래입니다.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그래도 뭔가 광복의 희망을 안고 삶을 살아갔던 당시 수많은 민중가들이 불렀던 희망가. 아마 노래를 들어보시면 어딜 막 하시네요. 웃지만 말고 긴장하지 말고, 응? 대답해. 입술 모양 신경 쓰고, 자신 있게, 알았지? 우리 이쁜이 평소 하던 대로 준비됐어? 아우 대답 좀 해. 자, 둘, 셋. 이 붐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좋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추운 중에 또다시 꿈같도다. 예, 그 일제의 가혹한 한압과 수탈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해방에 대한 희망,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희망가를 이렇게 부르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제 지내오게 됐던 거죠. 이렇게 이제 원산 총파업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서 1930년대에서 1945년도 사이에는 그야말로 노조 활동 전체가 불법화되는 암흑기였어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이때는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노동운동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뭐였냐면 일제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관리자들도 전부 일본놈 다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권리도 자주도 쟁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정치적인 노동자 투쟁이었고 국내외의 항일 운동과 연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노동운동의 특징이 있다고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노래를 제가 1930년대부터 45년대까지는 이런 시기였다, 요런 시기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익숙했던 노래를 한 두 곡 정도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전혀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흘러간 그 옛날에 내 힘을 싣고 떠나간 그대는 이 노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래 제목이 뭐죠? 눈물 젖은 도망가기. 실제로 이 노래는 가수 김정구 씨가 1962년도에 KBS 그 당시에 TV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만들어진 시기는 1932년이었어요. 1932년도에 민족의 서름과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의 의지를 담아서 이 눈물 젖은 도망가기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일제는 이 노래를 어떻게 했냐면 검열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 젖은 도망가기라는 노래 자체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 불려지지 못하다가 김정구 씨라는 가수가 1962년도에 다시 부르면서 이 노래가
알려지게 됐던 거죠. 다음 곡 한번 볼까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노래는 죄송합니다. 카메라 열게 되죠? 예.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바로 가수 이난영 씨의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두가 등불 아래 눈물 젖는 아가씨. 이 노래 이제 가사를 이별의 보시면 눈물인가 1절은 이제 우리가 목포의 잘 아는 목을 거듭난 이난영 씨의 목포의 사고의 노래가 그런데 이제 2절에 넘어가면 제가 빨간 부분으로 해놓은 부분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300년 오남품은 노적봉 및 이 노적봉이 어디냐면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노적봉이라는 큰 바위를 지프로 덮어서 식량인 것처럼 해서 일본 군대와 싸워서 큰 대성을 이뤘다는 전설이 있는 노적봉 큰 바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마찬가지로 이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검열을 했는데 대중들에게 이 노래가 알려질 때는 300년 원앙품원이 아니고 최초에는 300년 원앙품원 원앙 있죠. 원앙품원으로 가사를 일본 애들이 원앙인지 발음이 걔네들이 잘 모르니까 원앙으로 가사를 살짝 바꿔가지고 검열을 통과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대중들에게는 정확하게 300년 원앙품원 노적봉이라고 노래가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는 일제가 저것 때문에 검열을 해주지 않아서 원앙품원이라는 가사로 바꾸어서 사실은 이 노래가 목포의 눈물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중가요를 두 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910년에서 1945년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부르고 있는 이런 노동운동 가요가 대중화되어 있고 많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대신 일제강점기 있던 우리 민족의 서름과 혹은 독립에 대한 의지 그리고 민족의식이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노래들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민중과 함께 해왔던 거죠. 예,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노래 두 개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실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는 어떤 시기다? 침략 전쟁을 위한 식민지 공업화. 이렇게 조선을 숟가락 하나, 이빨 하나까지 다 뽑아가는 병상기지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노동운동도 철저하게 암흑기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뭐가 왔습니까? 해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도둑처럼 찾아온 8.15 해방이라고 적어놨을까요? 실제로 우리 당시의 민중들은 해방이 되는 줄 잘 몰랐대요. 실제는 몰랐대요. 그래서 도둑처럼 찾아온 8.15 해방이라고 해놨고요. 근데 이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지만 지금도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식민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주적이냐 자주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메가더 장군 잘 아시죠? 네, 메가더 장군이 이제 1945년 9월 7일날 인천항을 통해서 대한민국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보고문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죠. 조선 인민에게 고함, 조선인에게 고함.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빛나는 우리 군대 미군이죠.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점령한다라고 보고문을 발표하면서 들어오죠. 해방하러 들어오면 점령하러 들어오는데 그리고 조선인민의 어쩌고 해서 조선인민은 이 점령의 목적이 뭔지 너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점령 조항을 발표한다. 하면서 해방이 찾아오긴 찾아왔지만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외세에 우리 민족이 분명하게 점령당한 이런 해방의 역사가 반쪽짜리 해방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한번 틀어주실래요? 무슨 노래가 나올까요? 노래 제목 아시겠는지? 해방된 쪽으로 돌아와야죠. 뭘 타고 왔겠습니까? 기립선 배를 타고 돌아온 거죠. 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민중과 함께 가요의 성격을 띠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애환과 민족의 이념, 염원까지 함께 이 시기 가요들이 담아내고 있었다. 근데 해방 직후부터 이제 사실은 노동운동사에 얘기할 것들이 조금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해방 직후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도시의 식량 사정도 안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공무원의 월급이 평균 이때 공무원이라고 하면 되게 잘 나가는 직업이었겠죠. 공무원 월급이 420원이었는데 쌀 한 가마니 값이 얼마입니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못 살겠으니 어째야 되겠습니까? 들고 일어나야지 뭐. 이러면서 노동운동이 서서히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해방 직후 3개월 만에 여러분 보십시오. 60만 조직이 결성되고 60만. 지금 민주노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만이 조금 넘습니다. 해방 직후 3개월 만에 자그마치 몇 만? 60만이라는 노동자가 결집하는 전국 조직이 탄생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선부터 시작! 아니 두 분만 읽으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48분 계시는데 27분 정도는 읽어주셔야 다시 시작! 네, 갈로 열고 약칭을 뭐라고 했죠? 전평.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회가 해방된 지 3개월 만에 60만이라는 조직으로 결성되게 됩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삶이 어땠다는 걸 반증한,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이 전평에 맞서서 이승만이는 어용노조를 육성했죠. 그것이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대한노총.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한노총이 뭐죠? 한국노총의 전신이죠. 이때 어떻게 노동자들이 자주적인 조직이었던 조선노동자합 전국평, 결과적으로 보면 자주적인 조직이었던 조선노동자합 전국평의회를 해방놓기 위해서 이승만이가 주도해서 만든 어용노조가 바로 대한노총이었고, 우리가 한국노총, 물론 민주노총에도 저도 뭐 노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노총 안에도 한국노총 같은, 한국노총 안에도 민주노총가 있습니다. 근데 여튼 우리가 한국노총을 어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역사적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동지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평과 해방정국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전국평역이 형성되었고, 이때 전평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무슨 노동조합이었다? 이때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됐고, 가맹노조는 60만 명이었고, 이렇게 해서 전평이 됐죠. 그리고 미군정과 이승만 이에 맞서서 테러 조직이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던 대한노총을 육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노총의 탄생 목적 자체가 전평을 파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본가를 위해 일한다가 이 대한노총의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주노총 강령하듯이 대한노총의 목표는 자본가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은 메이데이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만 뭐 그리 오래된 시절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달력에 3월 10일이 근로자의 날 이렇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역사였냐면, 대한촉성 창립일인 3월 10일, 이승만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노동총연맹으로 바꾸고 이승만이 총재를 맡은 이 대한촉성 창립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날을 3월 10일, 5월 1일이 아닌 3월 10일로 기념하는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었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어쨌든 미군 통치와 우리나라 분단이 되면서 미군정과 전평 민정, 이렇게 이제 이념적 대결, 좌우 대결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분단과 해방이라는 것 속에서 노동운동도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었냐면 이념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과정이 이렇게 출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50총선이라는 단독 정부 수립,
과 관련해서 극명하게 양노총, 그러니까 전평과 대한노총은 단독정부 수립을 극렬 지지하고 전평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이뤘는데 이제 한민주도 갈라 서야 된단 말인가? 안 된다. 단일정부는 절대 안 된다. 해서 이렇게도 이념적으로 좌우 대립을 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요. 민주노조 운동하시는 분들을 막 세상 우리 국민들이 좀 안 좋게 부르는 말로 빨갱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념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과거의 역사들이 있다. 이렇게 동지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이제 1920년대부터 29년대까지 제가 아까 노동운동의 전성기 이렇게 하면서 연대표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이때도 해방 직후에 전평이 결성되고 대대적으로 노동자의 둘이로 묶이면서 노동운동의 제2전성기를 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던 시기가 이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49년도에 이제 이 시기에도 너무 많은 민중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대중가요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남인수 씨라는 분 아시죠? 남인수 씨가 발표했던 여수야화라는 노래가, 이 음원을 제가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못 찾았는데요. 이 여수야화가 대한민국 1호 금지곡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외놈이, 가요에 이제 이런 노래 부른 거죠. 외놈이 물러갈 땐 조용하더니 오늘 식구끼리 싸움은 왜 하나요? 이 가사 때문에 대한민국 1호 금지곡이 되었는데요. 이제 좌우 대립이라는 극심한 대립 속에서 이 가사가 여순 반란 사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순 반란 사건을 연상시킬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1호 금지곡이 탄생한 노래가 되게 됐습니다. 송창식 씨의 왜 불러 이런 노래 금지곡 됐었거든요. 왜 금지곡인지 아세요? 예, 반말해서 건방지다고. 왜 불러? 왜 불러요? 이렇게 존댓말 해야 되는데 왜 불러? 이렇게 반말한다고 건방지다고 그게 금지곡이 되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쨌든 남인수 씨가 불렀던 이 대한민국 이게 이렇게 이제 굳이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부르는 민중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아니어도 이 시대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노동이든 우리 시대든 표현을 하고 살아왔다, 흘러왔다 이런 말씀을 동지들께 드리는 겁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에 대비해서 노동운동이 말살됐다는 건 뭐 익히 다 아시는 사실인데요. 이때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일이 이제 우리 역사에서 벌어지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동 관련 법 이름 한번 대보시겠어요? 전태일 열사가 뭐라고 했죠? 네? 전태일 뭐를 준수하라 이렇게 하시고 산하하셨잖아요. 무슨 법입니까? 근로기준법. 뭐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거든요. 이런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는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자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법이 이 두 가지 법률이죠. 근로기준법, 1일 8시간 일해야 된다, 연장 근로하면 50%더 줘야 된다, 특근하면 두 대가리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결성된 노동자가 단체 교섭해야 되고 부당노동 행위하면 안 되고 노동자는 쟁행이권 가지고 이런 건 어디 있다? 노동자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법들이 이 전쟁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한국 전쟁 시기에 제대로 만들어졌겠습니까? 만들어졌겠어요? 막 대포 쏘고 총 쏴고 막 있는데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어디에 법을 그냥 졸속으로 베꼈었냐면 일본의 법을 그대로 졸속으로 베껴 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강의가 끝나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셔가지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자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렇게 보면 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전쟁 시기에 조방낙지 들어보셨죠? 조방낙지. 그 조방이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바로 부산에 있는 조선방직의 약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조선방직 공장 그 앞에 조방낙지집. 네. 그 조선방직 여공들이 파업을 하게 되거든요. 막 난리가 나고 엄청난 파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와중에 그 사장이 이 안 되겠다고 와. 국회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이 세 가지 법이에요.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법, 근로기준법까지 이 전쟁 시기에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 법 때문에 지금 노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20년도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투쟁을 벌이고 있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가 할 권리를 달라는 노동자법 개정 투쟁을 하고 있죠. 굉장히 오래된 투쟁의 역사이고 우리가 같이 또 만들어가야 될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법은 좋았지만 이런 이제 암흑기를 거치면서 노동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사부작 노동운동이 부활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대단히 암울했던 시기죠. 60, 70년대 하면 생각나는 인물 박정희 뭐 사건 이러면 유신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60, 70년대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박정희 말고 에? 누구? 전태일 이렇게 인물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튼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예요. 그렇지만 새벽이 밝아올 때 희미하게 여명이 오는 것처럼 사실은 노동운동이 부활될 기미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1948년도 반쪽짜리 해방으로 미군이 들어오고 나서 미군은 사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대단히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식 자본주의 유입과 반공이었어요.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노래로 하는 거 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노래를 보면 약간 그 단조풍에 쓸쓸하고 이런 노래들이죠. 그런데 이 시기로 넘어오면서 많은 우리나라 이제 내노를 하는 가수들이 제가 미8군 부대에서 노래할 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음악의 분위기도 바뀝니다. 미어리 눈물 고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딴따라딴딴딴딴딴딴딴따라딴딴 이런 풍의 그 밴드풍 이런 풍으로 노래가 살 바뀌게 문화적으로 살 변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보면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보시면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금방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 한정 10초 정도 넘겨주시면 혹시 그의 히트송 노란 사슴이분 하나 노래가 안 나네요. 이렇게 이전의 노래하고 완전 풍이 다르죠? 미 미국 부대를 중심으로 이런 밴드 음악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문화도 많이 이제 그 대중문화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완전히 문화가 바뀌는 노래의 첫 출발로 이 이야기를 하시죠. 네, 이 정도 소개해 드릴까요? 이런 영상 찾는다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 더 됐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노동운동이 60년대 살살 부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1960년 4월 19일 날 있었던 네, 4.19 혁명. 이 토대로 이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 살살 제정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다시 역사에 다카키 마사오 우리나라 이름으로 뭐죠? 이 사람 이름은 다카키 마사오. 우리나라 이름으로 뭐죠? 네, 박정희. 사람이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면서 암울한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이제 박정희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1970년대 초에 산업역군 그리고 전국의 산업화 이런 걸 하면서 이때 전국적으로 뭘 조성하기 시작하냐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지방 산업단지, 무슨 지방 산업단지, 무슨 지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산의 수출 자유지역도 그 당시에 조성된 산업단지인데요. 그 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울산 산업단지를 빵빠방이라 하는 날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네. 그냥 울산공업 이거를 축하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이제 방공이라는 국시를 반드시 달았던 거죠. 어떤 시대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해봤습니다. 유신 통치가 본격화되고 길어지면서 이 시간 동안 사실은 장시간 저임금 착취 구조가 정착이 되죠. 전태일 평전에 나오는 어린 여공들이 16시간, 18시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정착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산업화라는 타이틀에 인간성, 민주화 이런 이념과 가치들은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탈당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누가 나타났죠? 전태일이라는 아름다운 청년이 역사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이 사건이 1978년에 있었던 동일방지 요공, 혹시 똥물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이제 동일방직이라는 방직이니까 배짜는 공장이었겠죠. 마찬가지로 1946년도에 노동잡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본의 적산, 일본 놈들이 남기고 온 재산을 불화받은 자본가가 동일방직을 운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저 46년도에 만들어질 때는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전평에서 핵심적인 조직이었고 잘 나가는 조직이었어요. 근데 전평이 또 해산이 되고 난 다음에 특별한 활동이 없이 노동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를 정권 들어서면서 어영노조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어영노조화를 다시 민주노조로 바꾸기 위한 투쟁들이 내부에서 있었었고, 그 당시에 동일방직은 노동자 1300명 중에 1200명이 누구였을까요? 여성 노동자들이었어요. 이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어영노조된 동일방직 노동조합을 민주노조로 바꾸기 위한 투쟁을 엄청 실행했던 거죠. 1978년도에 지도부를 새로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를 이 동일방직 당시 여성위원장이었던 동지가 하려고 하자 힘 있는 남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막고 어영노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테러를 단행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노동운동 역사상의 똥물 사건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남자 한 100여 명이 인분을 가지고 와서 주장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헛뿌렸던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동일방직 투쟁 때문에 최초라는 하나를 더 소개시켜드려요. 뭐냐면 이 사건 이후로 최초의 블랙리스트가 노동 현장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한국노총 섬유노론위원장 김성태라는 사람이 부서 주민번호 본적지까지 기재한 동일방직 해고자 126명의 명단을 쫙 작성해가지고 뿌린 거죠. 다 뿌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취업시켜라 시키지 마라? 시키지 마라 라는 최초의 블랙리스트가 이 동일방직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최초 몇 개 소개시켜드렸는데 최초의 노동조합은 성진보도. 예. 최초의 금지곡은 남인수의 땡땡땡땡. 예, 이렇게. 예. 이 노래 노래가 한 곡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암울한 시대를 막 보내다 보니까 작자 미상, 작곡 미상의 노래들이 많이 발표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 소개시킬 노래, 이 노래는 우리가 참 좋아하고 많이 부르고 집회 장소에서 지금도 흥겹게 부른 노래인데 실제로 이 노래의 작사 작곡가를 모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죠? 굴람이라는 노래인데요. 실제로 이 노래의 작사 작곡가는 이상입니다. 1970년도 후반에 불려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아무랬던 시대를 보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갈망, 개방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노래이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정서와 내용이 우리가 생각에 많이 닿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불려지고 있는 노래가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루하시죠? 괜찮습니까? 저는 엄청 목이 아프고요. 막 힘이 드네요. 예. 80년대 우리 역사에서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인물이 참 많지만 저는 사실 손 꼽으라도 3사람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하신가요? 예.
네, 누구일까요? 저는 이제 앞에 얘기했던 다카키 마사오, 저 박정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다카키 마사오, 그다음 이 사람, 그리고 다카키 마사오의 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전두환 정권도 들어서자마자 80년제 악명 높은 삼천교육대 아시죠? 80년 12월에 그나마 졸속으로 만들어졌던 노동법을 전면 개혁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내용까지는 소개드리지 않겠지만 나쁜 짓을 그냥 길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역사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물이고, 예, 이 사람이 했던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동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전평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출발했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산업별 노조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나라에서 전부 다 강제 전환시켜버렸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두 플랜카드를 양쪽에 걸고 출범하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산별 노조 건설이었어요. 다시 전두환이 강제로 전환시킨 기업별 노조의 벽을 허물고 우리 노동자가 전체가 하나 되는 산업별 노동조합을 다시 결성하자는 요구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나오게 됐던 거죠. 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엄청 많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요거 노래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근데 1980년 5월 광주 요거 저희 한 200분 정도 넘어갔는데 네네 1980년 5월 광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죠. 네. 어쨌든 이 5월 광주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붐이 시작이 되게 되고 이 시작된 민주화의 붐은 1987년 6, 7, 8월 노동자 투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6, 7, 8년 노동자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노총, 지금의 노동자 투쟁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이걸 이제 이어서서 나왔던 것이 바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죠. 저는 이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노동자 대투쟁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6월에 민주화의 봄이 있었잖아요. 제가 마산 댓거리에 살거든요. 혹시 마산 댓거리 아시는 분 있습니까? 마산 댓거리에 사는데 거기에 무슨 학교가 있냐면 경남대학교가 있습니다. 예. 경남대학교가 뭐라 부르더라? 애국 경남대학교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학교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 경남대학교 바로 밑에 태백산맥 소설 태백산맥에 보면 해당촌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판잣집 제가 그거 살았거든요. 못 살아가지고 깔아내가지고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체류탄 이 냄새 때문에. 전경과 대학생들의 뭐랍니까 가두 거리에서 투쟁이 너무너무 격렬했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밤 10시 정도 넘어가야 시장에 있는 아줌매들이 호수 갖고 다 물로 다 이래 해놓고 이래 하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도 코끝이 매워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지냈었는데 그때 여름이잖아. 여름. 지금처럼 정경이 전투경찰이 지금처럼 좋은 옷을 입던 시절도 아니었어요. 완전 막 이런 옷에 이런 체갑 두르고 데모하는 대학생들을 진압하는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어리고 순수하고 참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여중생으로서 그 더운 여름날 고생하는 정말 이 더위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옛날 노란 큰 주전자 있잖아요. 거기에 미숫가루를 항상 다 들고 간 거예요. 힘내시라고. 정경 오빠야들이 힘내시라고. 민주화를 위해서 주장하는 대학생들한테 주로 간 게 아니고 빨갱이 때려잡는 정경 오빠야들 고생한다고 제가 이제 미숫가루 다 들고 갔던 거죠. 왜 안 웃으시죠 아무도?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게 저한테 참 이렇게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저한테 역사적 사건이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어쨌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노동자의 인간선언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쳤던 그 인간선언이 본격적으로 활화산처럼 터져나온 투쟁이 바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다. 저도 이 투쟁을 겪어보지 못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투쟁이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우리가 노동운동의 역사를 얘기할 때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중요하다. 보시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약 2년 만에 노동조합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조합원도 지금보다 더 많죠. 190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때는 뭐 역사적으로 사진도 많이 보셨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즘 일반 노조는 창원 공무직은 임금 인상률 뭐 교섭 끝나셨나요? 요즘 보통 임금 인상률 하면 얼마 정도 제시합니까? 3%? 뭐 2.몇 프로? 뭐 좀 많이 제시하는데 뭐 5% 이렇게 하잖아요. 저 당시에는 기본 임금 인상 요구안이 몇 프로쯤 됐을 것 같습니까? 예? 30%, 35%, 50% 임금 인상을 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아까 70년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시간 저임금 노동. 억눌렸던 노동자들이 민주화의 봄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인간이야. 우리 더 이상 그렇게 15시간, 18시간 각성제 먹어가면서 일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야. 우리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노동자가 역사의 전면에 인간 선언을 하면서 투쟁의 주인으로 나서게 된 투쟁이 바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같이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요? 이 당시 이제 1988년 안치환 씨가 대강하니 하늘이라면 대중가요 안치환 씨가 작사작곡했던 사회 노동자가 뭡니까? 네? 납속 깨시기 한번 불러보시죠. 강철 같은 내 방이지 부르락 했는데 왔어 모여 지키지 이렇게 안치환 씨가 만들었던 이 철의 노동자. 자 여러분 우리 KBS의 불의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엄청 장수 프로그램이죠. 예, 민중가요에도 3대 불의의 명곡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민중가요에도 3대 불후의 명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거 두 번째, 철의 노동자 세 번째, 흩어지면 죽는 세 번째 파업가. 님을 위한 행진곡 철의 노동자 파업가가 바로 민중가요의 3대 불후의 명곡입니다. 노동운동을 1년 한 사람이건 10년 한 사람이건 30년 한 사람이건 이 세 가지 노래만 알고 있으면 평생을 우려먹을 수 있는 노래가 이 3대 불후의 명곡입니다. 다른 노래를 절대 배우지 않는다? 배우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왜? 불후의 명곡 세 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디 노래 교육 가면 10년 된 노동조합도 파업가 가르쳐주세요. 1년 된 노동조합도 철의 노동자 가르쳐주세요. 6개월 된 노동조합도 님을 위한 행진곡 가르쳐주세요. 이래요. 여튼 그만큼 뭐 이 가사는 다 아시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노동자의 삶과 투쟁의 과제를 너무나 명백하게 노래가 담고 있기 때문에 불후의 명곡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렇지만 새 노래도 좀 배워야죠, 그죠? 네? 네. 변화가 때 어쨌든 1987년 노동 대투쟁을 통해서 가장 히트했던 노래 바로 지금은 대중 가수죠. 안치환 씨가 작사하고 작곡했던 1988년도에 만들어졌던 철의 노동자. 지금 2010년이니까요. 이 노래가 몇 년쯤 된 노래일까요? 엄청나게 오래된 노래죠. 그만큼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한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네. 이제 이게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다음이에요. 제가 요 어디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셀 수도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아까 말씀 190만 명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그야말로 그냥 거리로 임금 35% 인상하라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 시기를 거쳐서 이제 바로 1995년 11월 13일 뭐가 출범한다? 민주노총이 출범하게 됩니다. 보시면 1945년 전평 이후에 전국노동자 평의 이후에 노동운동이 1987년 6월 대투쟁을 해서 서서히 복원되면서 1987년 투쟁의 성과로 전국적 총단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의 플레이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전국 민주 일반연합 말고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민주 이게 채널 A
삼국이나 조선 이런 데서는 민주노총이라고도 안 부르죠. 뭐랍니까? 민노총 이러죠. 민주노총의 풀네임은 전국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민주를 지향하는 조직이었고 우리 노동자들을 총단결하는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이게 민주노총의 풀네임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 삼별로죠. 말씀드렸죠. 박정희가 기획별로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던 삼별로를 다시 복원하는 건설 삼별로죠. 쟁취 사회개혁. 사회개혁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2000년도에 사실은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진 역사적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쯤에서 요거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음악 돼 있는 거. 자료집 뒤에 있던데요. 1절만 다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1절만 다. 혹시 민주노총가 다 모르시죠? 네. 한번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명곡입니다. 네, 한번 자료집 뒤에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지금의 세상을 깨고 당당한 역사의 주인으로 내일의 해방을 위해 오랜 피에 젖은 깃발 올려라. 노총의 이름으로 나와서 우리 미래를 위해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깃발로 올리니 서로 나라 자유 펴인 세상 우리의 막내 친구의 어린 당당히 살아가라. 춤 들어보셨죠? 희망이야 누군가 소리되는 날까지 힘차게 도전하라. 이렇게 민주노총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성된 민주노총은 우리 노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9697 노동법 계약반대 총파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이름은 잘 몰라도 살림살이 좀 나으셨습니까? 라고 등장했던 권영길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1995년 11일 13일 출범한 민주노총의 초대위원장이 언론노동자 출신인 누구였냐면 권영길 전 국회의원이셨죠. 9697년 노동법 계약 저지 총파업을 벌였고요. 엄청났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또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서 네. 막아냈었죠. 사실은 노동부 계약 저지를 막아냈었지만 대신 우리가 내준 것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정리해고법이 통과가 되었고 정리해고법이 통과가 됐죠. 그 근로기준법 25조 이런 데 보면 정리해고 시 뭘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뭐 1번, 2번, 3번. 법적으로 이제 정리해고를 도입할 수 있는 게 열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9697년 노동법 계약 저지 투쟁은 정치적 요구와 과제, 즉 법과 제도를 노동자의 힘으로 막아냈다는 정치적 의미도 굉장히 크게 가지지만 또 일면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되지 않았던 정리해고법을 받아들임으로써 2000년대에 넘어서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1997년 IMF와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고통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해고는 뭐다? 살인이다 라는 구호의 역사적 배경이 바로 1997년 이후에 도입된 정리해고제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대로 이제 사실은 넘어오면서 거의 이제 IMF 이후로 노동운동이 좀 침체기를 겪고 신자유주의, 정리해고, 파견,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악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 노동운동이 2차 침체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 침체기를 걷어냈던 투쟁이 바로 비정규직 투쟁.
투쟁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동운동의 약 80년의 역사가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 운동이었다고 하면 200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정리해고 그리고 신자유주가 폭풍처럼 몰아치면서 비정규직들이 현장에서 양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2000년대 비정규직 투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 장면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고요. 이 장면은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입니다. 다 학교 안에서 다 같이 투쟁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 공무직 노동자. 그리고 함께 이렇게 투쟁하면서 비정규직 투쟁의 포문을 열고 현재 노동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더불어서 톨게이트 투쟁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옳다라는 저 간명하고 선명한 구호를 가지고 비정규직 투쟁의 새로운 역사를 썼던 톨게이트 투쟁, 그리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원청의 직접 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을 우리 일반 노동 동지들이 지금 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이제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도 불법 파견 명령을 받고 직접 고용을 시행하라는 판결이 있었죠. 그리고 진짜 사장의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하기 위한 투쟁들도 일반 노동 동지들이 선두에서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자랑스럽고요. 존경과 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박수 한번 우리 기억자 이때 이제 이전까지 노래가 민주노조 깃발아래 너와 나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이런 군가풍의 사반의 사박자에 딱딱하고 이런 노래가 중심이었다고 하면 2000년대 투쟁의 주체도 바뀌고 또 남성보다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 현장으로 많이 참여하게 되시고 주체로 나서면서 노래도 살짝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이런 거나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라든지 이런 노래들이 투쟁 현장에 나서게 돼서 한번 볼까요? 마지막 멋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남분 많이 했을까요? 등장하기 시작했던 2000년대 비정규직 투쟁까지 동지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교육이 이제 조금 마무리로 접어드는데요. 쭉 잘 안 보입니다. 앞에 이제 한국노동운동 100년사를 쭉 뭐 제가 말씀드렸어요. 1920년대, 1940년대, 60년대, 80년대, 2000년대까지 원산 총파업, 그 다음에 전평의 결성, 그 다음에 87년 노동자 대투쟁, 9697 노동자 대투쟁, 2000년대 노동자 투쟁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한국노동운동 100년사를 동지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시대를 풍미한 노래들도 간간히 소개를 드렸는데 이거 제목을 한번 초성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 뭘까요? 네, 눈물 젖은 두만강. 네, 요거는 뭘까요? 예, 기국성. 예, 요거는 뭘까요? 목포의 눈물. 오, 누가 맞추셨어요? 사무국장 꼭 선물 좀. 아까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그것 때문에 일제에서 해주는 이거는 뭘까요? 좀 어렵죠? 전쟁 시기에 부산하면 생각나는 노래? 부산하면 생각나는 노래? 웃을 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이 노래죠.
이건 뭘까요? 네, 노란 샤츠 입은 사나이. 네, 문화적으로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으로 좀 변화를 일으켰던 이런 노래를 CD를 풍미했고요. 이거는 뭘까요? 아, 이거는 뭘까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제 이런 노래들이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라고 하면 우리 투쟁을 이야기한 노래들도 한번 맞춰볼까요? 뭘까요? 민들레처럼. 네, 아 해방의 봄을 부른다 민들레의 투혼으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노래죠. 이건 뭘까요? 아까 작자 미상이라고 했던 불을 찾아 불나비. 이건 뭘까요? 안치환 씨가 작사 작곡했던 절의 노동자. 네. 이거는 이제 2000년대 비정규직 투쟁이 비정규직 철폐한다고 어떻게 부르죠? 비정규직 철폐한다고 어떻게 부르죠? 나의 손 높이 손끝쳐 차별 철폐를 외친다 쓰러지 또 하나의 동지를 모두 안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 일반 노동자들 되게 많이 부르시는 거죠? 네.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노래 아이처럼 살아가보자 이런 노래들이 많이 불리기 시작했고 이거는 뭘까요? 1995년 11월 13일 하면 생각이 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직 바로 민주노총각. 그리고 이건 뭘까요? 아닌데 6자인데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네, 이런 노래들이 우리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시대와 역사를 함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사실 이 노동운동사가 한 번 정도는 꼭 들어봐야 되는 역사인데요. 자주 들으면 또 지겨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전태일 열사 오늘 사실 11시에 어떤 기자회견이 있었냐면요. 어제 이제 부산 그 강서구의 진해에 로젠 택배 노동자 한 분께서 자살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기자회견장에 서 있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분이 작업 현장 안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하셨어요. 우리 그 목욕탕 의자 같은 좀 높은 목욕탕 의자 있잖아요. 거기를 발판을 삼고 목을 메고 자기를 하셨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신 동료가 그걸 발견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 의자가 있는 그 자리 바로 옆에 이제 이 불나는 레인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 소장이 그걸 그대로 두고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별일 아니야. 작업해. 오늘 이제 그 기자회견장에서 있으면서 그 착잡한 마음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노동의 삶과 노동의 투쟁 속에 어쩜 그렇게 노동자의 이 목숨의 가치가 그렇게 가벼울 수 있는 것인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노동운동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러합니다. 그러한 현실을 참을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때마다 함께 단결해서 떨쳐 일어났고 그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노동운동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 투쟁하는 이 투쟁이 좀 평범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를 대단히 결심하고 내가 뼈를 묻고 내 온 시간을 다 바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순간까지 해서도 제대로 된 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 우리의 투쟁이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투쟁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이번에 이제 노동운동사 역사를 좀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 역시도 그 길을 함께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모험을 항상 서 계신 일반 노동지들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노래는 다 같이 불러보려고요.
이제 아까 화면 중간에 잠깐 소개되었던 건데 평범한 사람이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 영상 보시면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오늘 교육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좀 기지개를 켜시고 이 노래만큼은 저도 같이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나눠자던 뜨거운 냄새 지는 건데 없고 길이 밟아 나보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삶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전태일 3법 입법 제정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 해방을 위해서 힘차게 투쟁합시다. 1시간 30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130년 달려왔습니다.